이게 뷰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뷰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미학사를 따져보면, 그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생겨났죠. 근데 오늘도 아마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뷰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예술을 이렇게 나누면, 그 미를 나누면 자연미, 그 다음에 예술미를 이제 미학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 자연미를, 예술미는 자연미를 가능한 한 모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모방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생겨난 거예요. 미메시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술미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연미를 완벽하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느냐, 재현하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예술미를 측정하는, 그 완성도를 측정하는 어떤 척도가 된 거죠. 그 척도가 됐는데, 이제 이게 그러나 아시겠지만은 이게 자연미라고 이제 하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예술미는 인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죠, 문화. 그래서 자연이 아니고 역사예요.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된 건데, 이게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게 사람보다 먼저 생겨난 자연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다시, 그거는 창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신이 하는 거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건 따로 얘기하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자연미가 생긴 건데, 근데 이제 인공미는 이 자연미를 모방하겠다고 하면서 그 완벽하게, 앱솔루트하게 모방을 하겠다. 재현하겠다. 그래서 재현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철학에서도 그렇고 예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재현의 문제가 미만이 아니라 소위 이제 진리의 문제, 철학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걸 과연 철학은 언어잖아요. 또는 이 사유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 또 사유는 또 언어가 없으면 사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로 과연 언어 이전에 있었던 자연이라고 하는 걸 재현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그 모방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미가 아니라 인공미는, 예술미는 자연미를 가능한 한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끊어지는 게 아주 오랫동안 전승도 내려도 끊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근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근대성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신이 아니라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신의 자리를 이성이 대체해버린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근대 예술은 더 이상 모방이라는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가 되냐 하면 그야말로 이성에 의한 창조를 하려고 하죠. 이 창조를 하려고 하면서 더 이상 예술미라고 하는 것이 자연미를 모방하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술미는 예술로서의 그 영역에서 자기의 어떠한 창조력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생겨나게 그 뷰티 개념이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죠. 뷰티 개념이. 근데 여전히 뷰티라는 개념도 그리스 시대에서 내려오고 있는 고전주의 거쳐가지고 쭉 내려올 때 이 뷰티 개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연미를 모방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방 개념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자연 개념이 또 없어지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성으로 들어와서도, 근대성에 와서도 미 개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만 그 미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시되면서 소위 이제 탈모던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오늘날의 현상이잖아요. 뭐 탈구조주의다, 아니면 뭐 포스트 모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근대성을 떠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식의 됐을 때 생겨난 개념은, 그때 생겨난 건 더 이상 미가 아니다. 그래서 미 개념이 예술의 어떠한 핵심 개념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더 수프림, 그래서 숭고미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숭고. 그래서 이제 칸트에서 나오고 있는 숭고라고 하는 개념을
불란서에 있는 리오타가 그래서 칸트를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닌데 칸트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그 숭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연을 모방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자연으로부터 이탈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우리가 이 거대한 어떤 그러한 그 뭐 절벽이나 아니면 나이가라 폭포 같은 거 뭐 폭포나 이런 걸 갑작스럽게 만나면 입이 탁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성에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성 너머의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규정하지 못하는 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런 충격이죠, 일종의. 근데 이 충격이 아름다움의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숭고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숭고미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이성이 얘기하고 있는 절대미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성 너머의 절대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미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이 못 따라가는 부분, 이성이 미쳐가서 자기 내로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에어하벤 아니면 수플링이 뭡니까? 이렇게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숭고미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만일 지난 시간에 이제 뷰티라는 이제 개념이 절대미로 이렇게 된 것은 이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이제 근대성 그 영역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근대성에서 이제 미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스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그리스 시대에 가면 쭉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황금 비율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인간의 육체가 아니죠. 사실 그런 육체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상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이상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 머리는 묘해가지고 생각은 자기가 보지도 않고 말하자면 만나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 것을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미리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 전에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먼저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 무슨 소개팅 가게 되면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떠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얼굴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상형이지 뭐. 분명히 그럴 거야. 딱 그러는데. 근데 이상에 맞아요? 맞는 경우도 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대체로 안 맞지. 그래서 환멸만 일으키지. 에이, 안 나올 걸.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지만 바로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려요. 표상이란 딴 게 아니고 자기가 대상이 이렇게 이거는 대상을 우리가 모를 때도 그러지만 대상을 우리가 지각할 때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책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각하면 그 지각보다 아니면 지각과 동시에 내가 또 작동해요. 나의 그 표상이. 그래서 우리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로 사실은 허구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인간이 가만히 죽은 존재는 이 눈이 죽어 있거나 또는 눈이 오로지 거울이면 거울은 표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거울은 표상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그대로 이게 보여주죠. 사진도 그렇죠. 사진. 그래서 사진도 그냥 찍으면 빛에 의해서 반영된 거를 그대로 붙잡을 뿐이지. 근데 사람의 시선은 결코 거울도 아니고 그리고 렌즈도 아니에요. 그 무언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이성이 아닙니다. 먼저 작동하는 건. 그건 뭐냐? 우리 육체예요, 육체. 예? 우리 육체가 먼저 감각해버려요. 그래서 보통들 이제 미술에, 근대 예술에 오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작이란 뭐냐?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아름다움이란 뭐냐?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고 뭐를 이렇게 보고 그다음 본 다음에 뭐 스케치했다가 또 그리고 또 그 연구하고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사실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봤던 거예요. 첫 번째 봤던 거. 근데 이게 말은 물론 첫 번째 본 게 있어요. 첫 번째 책상을 내가 딱 보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모멘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 단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한 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모멘트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거를 딱 내가 보았는데 그 순간 우리가 뭔가 그걸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빠르게 그게 분명히 있는데도 그 다음에 뭐예요? 표상이 벌써 먼저 가가지고 그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림, 이제 화가들이 저마다, 예, 무엇을 그립니까? 이러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리려고 이제 그러죠. 물론 객관적인, 예. 그야말로 아주 프리미티브한 미메시스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있는 거를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리려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 자연이란 형상이 아니야. 혹은 형상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볼륨입니다. 볼륨. 이게 살아있는 거. 예?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나무 뭐 이렇게 가지가 어떻게 생기고 뭐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네? 그 살아있는 걸 모방해야 되는 건데 이 살아있는 거를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방이란 그걸 의미하는 거지 형상을 모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형상을 모방하는 거.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는 것은 분명히 그린 건데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냥 형태만 똑같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게 뭐 이렇게 누르면 들어갈 것 같고, 사람 살처럼, 예? 우리가 그걸 드러내는 게 문제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해바라기 그린다고 뭐 해바라기 똑같게 그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미는 바로 붙잡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있는 거. 그래서 프레젠스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존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인데,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성을 잡아내는 거죠. 모든 사물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살아있는 결코 재현이 불가능한 거. 그게 나에게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숭고미예요. 근데 숭고미는 말하자면 이 다슈텔롱, 그러니까 묘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묘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재현이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경험만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딴 사람에게 말하자면 또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그 사람에게도 생기도록 모티베이션 시키는 어떤 매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을 보고 예를 들면 뭐 수플림한 거를 내가 맛봤다. 그러면 그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니까 숭고한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대상 갖다가 보여준다고 딴 사람이 그거 보고 나서 또 느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작은 풀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강 보고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보잘것없는 물론 이런 어떤 그러한 돌멩이 작은 거를 보고도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도록 그 경험을 모티베이션 시키는 게 그게 예술의 목적이지 내가 뭘 경험했다고 나는 산을 보고 경험했으니까 너도 경험하거라 그러고 산 그리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모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것은 경험 자체입니다. 네, 경험 자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할까? 그래서 더 이상 형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상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한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소들을 제공하려고 하죠. 그게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 이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뭐예요? 예? 저쪽에서도 그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마당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걸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메뉴로. 그래서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사건은 온갖 곳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강의실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강의실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의실이 우연스럽게
그 경험과 만났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의실 들어가. 그러면 경험해. 이건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강의실 어떤 사람은 강의실에 들어가면 졸리기만 하고 아무 경험도 생기는 것도 없어. 오히려 딴 데로 가야지. 예? 딴 데로 가서 뭐 저기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 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술 한 잔을 마시든지 포도주를 뭐 먹든지 뭐 그러면서 그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가. 네. 이런 우연적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교감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데거 용어예요. 사건, 아이그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존재의 돌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의 어떠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 바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근데 근대는 그거를 엄청나게 믿었죠. 계속 믿었고, 그래서 이제 이성 중심주의적이니까. 근데 이거는 미술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문학에서도 나타나고 음악에서도 나타나고 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술이란 딴 게 아니고 사실 창조적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주변 환경이나 주변 시대의 변화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어떤 본질이 있어가지고 그 본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예술도 역사예요. 예술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의 산물. 근데 이제 앞서간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까지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무슨 초역사적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예술이 길죠? 그래서 예술의 중요한 거는 영원성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시대와 더불어서 사라질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와 더불어서 사라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인간도 시대와 더불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사라지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냥 싹 죽어버리냐? 그게 아니죠. 근데 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몰락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낳으면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술이나 인간이나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타고 났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며 그냥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자 뭐 종교는 그러지만, 예?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수밖에 없어. 안 죽으려고 막 성형하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로초 구해서 먹고 그래도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인간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죽는 게 뭐죠? 이세를 남기는 겁니다. 예? 이세를 남기는 거. 예?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제너레이션을 말하자면은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잘 죽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예? 근데 그건 굉장히 그 자체에 내가 자연 불러서 생산체이고 자연은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 거는 그 뭐 본능, 책임의 문제, 의무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본능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 낳으려고 그러면 자연도 없어져요. 그 당연합니다. 자연은 생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 자체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일이죠. 여기서 어떤 후세를 남기려고 한다라는 것. 문제는 왜 남기려고 하나? 이게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끼어들기 싫어. 끼어들기 시작해. 왜 나가려고 그러죠? 뭐 사유전산이 이어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테크 하려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한 거 우리 아들은 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고. 그건 잘못 죽는 거예요. 잘못 죽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예술은 영원하다. 이건 이제 뭐 천재론, 천재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진리를 다 깨닫고 뭡니까? 뭐 그래가지고 뭐 배경도 없이 뭐 어떤 절대 진리를, 신의 진리를 뭐 보여주고 막 이런 천재론 같은 거 있었잖아요. 괜히. 예? 그건 그 시대의 문제, 그 시대 문제.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술을 이렇게 예술의 종교하고 이렇게 결탁하면서 이 종교의 영원성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종교의 영원성도 얘기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재빨리 잘 죽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고호 같은 사람들도 재빨리 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웃어요? 그건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술가는 제가 볼 때는 예술가가 뭡니까? 자기가 안 살고 딴 걸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짝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거는 4시간밖에 없는데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나 살자고들 다 애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살고 딴 거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뭐죠? 딴 거를 만들어서 걔를 살리려고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 낳고 개 살리려고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도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예? 이상한 거.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자기가 살 거를, 딴 거를 위해서 자기는 안 사는 거. 예, 무슨 베냐민 같은 사람들. 예?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역사가의 임무를 다 하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 그것도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예? 어리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세상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딴 걸 또, 이렇게, 살려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 덕에 또 우리는 살아요. 예? 그런 사람들 덕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덕으로 살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30, 40, 20대들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 덕 보고 살았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는 뭐다, 이렇게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생을 이해하는 거죠. 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괴롭지가 않고 기쁜 것도 많아요. 즐겁고. 시험 보느라고 막 공부하는 건 지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에요. 즐겁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 이제 서론, 쭉 앞에 부분들, 서문 조금 이제 건드리다가 오늘부터 좀 직접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데, 서론에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들어가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 이제 곰브리츠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미술이라고 하니까 아름다움이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리 어떠한 그 작품과 만나거나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 미리 말하자면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정의를 내려놓고 어떤 개념을 이제 확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영역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미적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제 내에서 똑같은 그런 주제나 아니면 똑같은 목적 아니면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얼마나 다르게 그게 사실은 재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그 미술의 자세, 그러니까 이제 미술을 경험하는 자세, 언제나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포지션, 예, 그런 보편적인 포지션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시간에는 뭐 첫 번째 나오는 게 두 번째 줄에서 벌써 단락에서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 또는 뭐 잘못된 이유가 어디 있겠냐, 나는 이거 좋아해, 너는 근데 그런 거 왜 좋아하니? 막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그럼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 너는 그따고 왜 좋아하냐, 그렇게. 서로 아무런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죠, 우리는. 아,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런 게 아름다운 거란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데는 아무런 잘못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 16페이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사랑하는 대상을 그린 거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다 초상화죠. 포트레인데 사랑하는 대상을 그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는 아이의 얼굴이고 하나는 이제 노파의 얼굴이죠. 노파의 얼굴이고 루벤스의 이제 아들을 그린 거다. 아들 니콜라스 초상이다. 그리고 옆에는 그 멜랑콜리아 그렸던 중세죠. 그래서 알브레히트 뒤로의 그 어머니 초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면서 물론 특징도 높지만 굉장히 아들을 이제 귀여운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도 그리지는 않았죠. 막 그렇게 날아갈 것처럼 예쁘게 그렇게 만화처럼 코도 오똑하고 막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의도가 이 토실토실하고 몽실몽실하고 이런 애 이쁘니까 이렇게 이제 그렸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어머니, 뒤로가 그린 이 어머니 초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게 뭐 마녀 뭐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자처럼 생겼잖아요. 뻔하게 코 이렇게 꼬부라지고 뭐 광대뼈 나오고 그래서 뭐 신데렐라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마녀가 이제 이제 맨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녀들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동화에 보게 되면. 딱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녀처럼 그렸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뭐예요?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감동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그리려고 할 때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거는 보게 되면, 이건 누가 좋은 엄마라고 그러겠어요. 그쵸? 요즘 애들은 자기 엄마 이러면 학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말하자면 그 진솔한 사랑 아니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죠. 누구를 아름답게 보는 거죠.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더 많이 나타나냐라고. 그거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다 많이 나타난다, 뭐 이거를 그래서 판가름하고 그래서 뭘 상을 줄까 이게 아니고, 상을 줄까 이게 아니고, 인간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그건 아름다움인데 그리고 싶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거 아니면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추한 거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뭐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기계예요. 기계.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튕겨 나오는 걸 받아서 거꾸로 쓴 거를 뇌에서 바로 세워주는 거. 뭐 이게 그 우리 눈인데, 그러나 우리 눈은 근본적으로 그것만 우리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하고 시선은 다른 거예요. 눈은 그냥 육체적인 기능체죠.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죠? 무언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눈이 가서 초점이 어디 가서 맞는 거죠. 눈은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눈입니다. 다 보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이들 보게 되면요. 어린애들, 신생아들 멍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뭘 보는지 모르죠. 또 있어요. 돈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이 이렇게 뭡니까? 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이 분열돼 있는 그런 사람들. 눈이 초점이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초점이 없다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눈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 접점이 목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성이 안에 있거나. 예? 우리 안으로 눈이 향하면 멍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도 보게 되면 뭐 분명히 끄떡거리고는 있는데 안 듣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이거 보면 눈이 어떻습니까? 뭐 안 보고 있는 거 이러고 하고. 그럼 툭 건드리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뭐라 그러는데?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으로.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안을 보고 있을 때는 눈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안을 보면 이게 눈이 이 초점이 그리 가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그것처럼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눈을 보고 혹은 또 뭐 좀 미친 것 같다 그러고 혹은 굉장히 뭐 명상에 빠진 것 같다 그러고 뭐 근데 현상은 똑같습니다. 눈으로 돌아온 거. 근데 눈으로 그림을 뭘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그걸 그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어떤 시선을, 특별한 시선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죠. 근데 이 경우나 똑같이 뭐라자면 아름다운 걸 그리고 싶은 겁니다. 아름다운 걸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사실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건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미도 다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술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낙강말을 빌리면 상징계로 들어와 버리면 언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가치를 갖게 되죠. 어떤 가치. 그리고 언어는 워낙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오포지션에 그런 페어 헬트니스라고 그러는데 이 서로 뭡니까 대립 관계로 만들어놔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잘라놓는 거 이렇게 잘라놔서 나쁜 거 얘기하려면 좋은 걸 전제로 해서 뭐예요? 나쁜 거를 얘기하고 좋은 거 얘기하려면 또 나쁜 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나쁜 게가 생긴 거고 이게 항상 그래서 뭐니까 타율적입니다. 우리가 뭔가 언어 행위하는 것은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쓸 때는 타율적이지 항상. 뭔가 증거를 대죠. 근데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고 나쁜 거는 나쁜 거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나쁜 건 없습니다. 좋은 게 여러 가지일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그러한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시선이 다른 거죠. 시선이 다른 거죠. 시선은 왜 다르냐라고 하는 거. 그건 대상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다르게 맺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봅니다.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나하고 대상하고 관계를 봐요. 그 관계가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곰브리치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루벤스가 그린 것보다는 훨씬 더 말하자면 뒤로가 그린 어머니. 이게 더 우리에게 더 뭐라 그럴까 많은 것을 또는 더 넓은 어떤 그런 경험대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